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 시승 행사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카2카 방식으로 시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바로 아이오닉5를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주차는 넓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좀 넓게 해놨고, 여기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아이오닉5로 시승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할 아이오닉5는 이 차량이고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컬러가 가장 유니크한 컬러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의 익스테리어는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고 제가 리뷰를 통해서도 전달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드리면, 이 차는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이클 차량이라서 높이는 세단보다는 조금 높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SUV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정말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전체적인 높이가 세단보다 높기 때문에 주차할 때라든지 시야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는 eGMP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된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 밑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방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낮은 무게중심이 주행할 때 느껴질지,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으면 코너링이라든지 회두성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이제 차주에게, 운전자에게 느껴질지,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시승 차량은 이 카메라 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캠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죠. 이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 정말로 사각지대가 없을지, 저도 이트론 이외에 이렇게 카메라 캠 달려있는 차는 처음 타보는 거라서 이게 정말 편할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어는 한번 키를 통해서 열고 닫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 현대자동차 키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문을 잠궜을 때는 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터치를 해도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문을 열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 캠은 크기가 좀 큽니다. 크기가 좀 큰 게 좀 독특한 부분이고요. 휠은 20인치 가장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 20인치 휠에 아이오닉5의 승차감은 또 어떨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이렇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 직접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행 후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이오닉5를 직접 시승해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고, eGMP 플랫폼이 주는 주행 느낌과,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가장 최근에 만든 전기차는 또 어떤 느낌이고, 이 차는 또 옵션으로 카메라 캠까지 적용돼 있어서 카메라 캠에 실제 활용했을 때 그런 능력들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궁금함이 모두 들어가 있는 궁금증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차가 바로 이 아이오닉인데요. 지금 바로 이 왼쪽으로 지금 차선을 껴야 되는데 카메라 캠이 주는 약간의 이질감,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약간 긴장되면서도 설레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공존하는 그런 차가 바로 이 아이오닉입니다. 그래서 이트론에서도 경험해봤지만 이 배열이나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느끼는 이 카메라 캠의 느낌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독특한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일단 아이오닉5를 출발하면서부터 그 독특함은 시작됩니다. 저도 현재 가솔린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어 변속기가 이번에 컬럼식인데 벤츠처럼 내리고 올리고의 컬럼식이 아니라 컬럼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끝부분을 잡고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을 하는 그 순간부터도 독특함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카메라 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딱 탔을 때 확실히 새로운 차를 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타왔던 차량들이랑은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주행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은 정말로 정숙합니다. 전기차라서 물론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엔진 소음이 없어서 정숙한 부분도 있지만 이 유리가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요. 측면부는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안 들어와요. 특히나 이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들은 이 하부 소음이나 풍절음이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아이오닉5가 공기저항계수가 그렇게 낮은 차는 아니에요. 전기차 치고 약간 각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기저항계수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그렇게 들어온 편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고속주행을 해보고 제가 풍절음 부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떨림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서 오는 떨림은 아예 없죠.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약간 불쾌감 같은 건 아직까지는 못 느꼈어요.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쾌감 부분은 크게 불쾌한 건 없다. 그래서 MVH 측면은 조금 더 타보고 제가 돌아오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이 가속성입니다. 빠른 엑셀 반응과 엑셀을 밟았을 때 딜레이가 없는, 터보렉이 없이 바로 이렇게 초반부터 이 차의 토크, 이 차의 출력을 다 뿜어낸다라는 게 전기차의 또 가장 큰 장점이겠죠. 엑셀을 밟았을 때 뭐 그렇게 총알처럼 튀어나간 느낌은 아닙니다. 이 차가 300마력이 조금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엑셀을 밟았을 때 막 이렇게 몸이 탁 뒤처지는 뭐 슈퍼 스포츠카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속은 꽤나 빠른 편입니다. 바깥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이제 외부 상황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운전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가까워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운전석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가까이 있네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오른쪽 디스플레이를 볼 때도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카메라 캠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약간 이질감이 들어서 약간 낯설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 낯설다라는 느낌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화질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터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좌우로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 캠의 화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야간에 비 올 때 한번 이걸 써보고 싶은데 과연 야간에 비 올 때도 이렇게 딱 명확한 시야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카메라 캠이 고장났다 했을 때 과연 그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실 이 카메라 캠이 아예 고장나 버려서 이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아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숄더 체크를 한다던가 계속 이렇게 제가 실제 눈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장이 안 나면 가장 좋지만 이 기계라는 게 100% 고장이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사이드 미러가 고장이 나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아찔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기하기는 정말 엄청 신기해요. 신기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편리할지, 그런 부분, 고장에 있어서 그런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AR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증강현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화살표로 이렇게 드르륵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 평상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간다던가 어딘가 좌우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빠져라 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드르륵 표시를 해줍니다. 따로 여기 중앙 모니터에 나오진 않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그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번 S클래스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커졌고,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일단 뭐 반자율 주행을 썼을 때 핸들 조향, 차선 유지 어시스트, 현재 세팅해 놓은 속도와 현재 주행 중인 속도, 그리고 지금 톨게이트가 몇 미터 남았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몇 미터 남았고 어느 방향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말로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5 인테리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듀얼 스크린이 적용돼 있지만 이 베젤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고 화이트 베젤 조금 이질감이 들고 통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블랙 베젤에 비해서 좀 독특한 느낌을 주려고 화이트를 선택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운전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질감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중앙 모니터 테두리 요 끝부분이 검정색으로 보이긴 해요. 이 전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테두리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앙 모니터는 검은색 테두리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세심한 디테일을 보시는 분들은 요 타는 내내 요 검은색 테두리가 좀 신경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기판은 딱 깔끔하게 테두리 없이 잘 마감 처리를 해놨는데 여기 중앙 디스플레이는 요 검은색 테두리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워낙 커서 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운전하기 때문에 지금 계기판 볼 이유가 거의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웬만한 정보가 다 나오니까 계기판을 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계기판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거의 동일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출발할 때 이 아이오닉 5의 공인 전비가 4.9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4.9 이상의 전비를 돌아올 때까지 유지를 하면 기념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전비, 지금 트립 컴퓨터상에 뜨는 전비가 6.2입니다.
전비가 6점이면 전기차 치고 굉장히 높은 전비예요. 제가 그렇게 연비 주행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정속 주행, 조금 빠른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비가 높게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비 세팅이 잘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확대도 됩니다. 점점 이 빠져나갈 그 구간이 가까워지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커지네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사실 제네시스 뭐 GV80이나 G80에도 여기 중앙 모니터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시인성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확실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니까 시선을 옆으로 안 돌려도 돼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제네시스에 들어간 것보다는 확실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방향시등 켤 때마다 정말로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이거는 이 시승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적응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카메라 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일반 사이드 미러를 적용한 것보다는 풍절음이 좀 적게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카메라 캠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 사각지대를 줄이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공기역학 개수를 줄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공기역학 개수를 0.1만 줄이더라도 이 연비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0.1 줄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일반 사이드 미러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의 저항, 공기의 저항이 크게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캠을 사용해서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인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캠을 적용했는데도 조금 110, 130 넘어가면 풍절음이 들어온다. 하지만 뭐 100 미만으로는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게 제가 느낀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이번에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반자율 주행도 얼마나 아이오닉 5에 개선이 됐는지, 좋아졌는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자율 주행을 지금 켰고요. 앞차와 차간거리는 2단계로 세팅하고 지금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가 현재 출시한 차량 중에 가장 최신 차량, 전기차의 반자율 주행은 어떨지, 핸들 잡으라고 워닝 어시스트 뜨는 거는 동일하고요. 사실 반자율 주행은 이렇게 좀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에서 쓰기보다는 차가 주로 막힐 때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차가 막힐 때도 있다가 한번 써보고, 근데 지금 앞에 차가 있어서 속도를 줄였거든요.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내는 게 정말로 부드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량, 반자율 주행 적용된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부드럽게, 지금 앞에 갑자기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아이오닉 5도 속도를 정말로 부드럽게 줄였어요. 거의 눈 감고 있으면 속도를 줄인 건가 싶을 정도로 속도를 정말로 부드럽게 그렇게 줄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승차감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승차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 배터리가 밑에 있잖아요. 가장 무거운 부분 배터리가 밑에 있어서 이 노면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체는 상당히 묵직해요. 타봤을 때 생각보다 승차감이 고급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체 세팅은 되게 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이런 일반 도로에서 약간 그런 홀이 있다든지 범프를 넘을 때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이 전고 높은 SUV처럼 약간 덜컹이나 약간 물렁하게 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고급스럽다. 약간 되게 우아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혀 아이오닉 5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승차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의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서스펜션은 생각보다 의외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스펜션이 좀 가볍게 통통 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 예상 외예요. 완전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상당히 묵직하게 눌러주고 묵직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에는 3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 모드를 한번 에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RPM이 없다 보니까 RPM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지만 엑셀 응답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노멀로 바꾸면 응답성 차이가 곧바로 느껴져요. 여기다가 또 스포츠까지 바꾸면 와, 이거는 거의 스포츠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엑셀 반응성이 상당합니다. 네, 여기 올 때, 회차 지점까지 올 때는 고속주행을 못 해봐서 지금 고속주행 해보고 있는데 고속주행 괜찮고, 확실히 가장 무거운 부품 배터리가 이 밑에 이렇게 쭉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고속주행 할 때도 차가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GMP가 주는 주행 성능의 느낌은 어떨까,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코나 EV라든지
니로 EV보다는 확실히 주행 안정성은 높이 쳐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 응답성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브레이크 세팅을 노멀이랑 스포츠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올 때는 노멀이었고 지금 갈 때는 스포츠로 바꿨어요. 응답성 괜찮습니다. 이 아이오닉 5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충분한 정도의 응답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속도를 내고 줄이는 데 있어서 운전자가 불안하다,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속도를 내고 네, 이렇게 그리고 감속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속도를 낼 때 약간의 이 전자음도 들리고, 와, 이 가속 성능이 정말 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가속하는데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네, 전혀 망설임도 없고 가속 성능은 진짜 인정합니다. 네, 모든 전기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300마력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 딜레이가 없고 초반부터 이렇게 힘을 빵 내다 보니까 전혀 가속이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정말 이건 내연기관과는 완전 어나더 클래스입니다. 내연기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속감이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가속감으로 와닿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정도, 요 정도면 답답하지 않다 정도예요. 너무 빨라서 무섭다는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로배, 2초대, 3초대가 아닌 이상 이 아이오닉 5의 가속감은 그렇게 운전자에게 막 엄청 빠르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답답하진 않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갈 때는 이 카메라 캠 사이드 미러가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괜찮아졌어요.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또 쓰다 보니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한 110km, 120km 넘어가면은 이 전자음이 나요. 잉 하는 전자음이 나는데 확실히 그건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운전자와 탑승객들에게 안겨줄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CUV 차량이잖아요. 세단보다는 조금 높고 SUV보다는 조금 낮은, 그래서 운전하는 시야가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유리의 면적도 상당히 넓고 전체적인 높이도 세단보다는 조금 높아서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은 없고 불편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아이오닉 5를 첫 차를 사시더라도 전혀 운전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기에 상당히 편한 시야를 갖고 있고, 이 시트의 느낌도 굉장히 편해요. 좌우도 약간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고 있어서 몸을 지지해 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시트도 되게 편하고요.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시트를 이렇게 눌렀을 때 짱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트는 제 몸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까지 이 아이오닉 5는 허벅지 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나 잠깐 휴식지에 도착했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다, 그런 배려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앞에 차들의 통행량이 있어서 모드를 에코로 바꾸고 다시 전비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 5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해요. 레벨 3까지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레벨 2.5단계라고 부르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그 옵션이 이 시승 차량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터널이라서 차선 변경은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반자율 주행의 그런 능력치라든지 그런 건 정말로 많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그냥 정말 믿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계시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한 번 사용해보면 편한 기능이 반자율 주행이 아닌가. 지금 한번 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터치했을 때 지금 차선 변경했어요. 제가 아예 건들지 않았는데 차선 변경을 아주 원활히 했습니다. 차선 변경도 처음에 GV80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고 훨씬 더 부드럽게 차선 변경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차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 G80 구입할 때는 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안 넣었거든요. 이 차선 변경은 가능한. 근데 아이오닉 5에는 넣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들 잡으라고 어시스트가 뜨고 있고, 지금 배터리 양은 55%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는 234km. 그리고 지금 잠깐 반자율 주행을 끄고 이제 아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도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을 당기면 감도가 좀 더 세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당기면 다시 플러스 단계로 되고요. 원 페달 드라이빙도 이 회생제동 감도를 통해서 조절을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네,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에 왼쪽 다운시프트를 당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의 감도는 레벨 3, 2, 1 그리고 제로까지 있습니다. 회생제동의 단계는 레벨 3, 2, 1 제로까지, 그러니까 총 4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왼쪽 다운시프트를 당기면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감도가 점점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업시프트를 쭉 당기면 그냥 오토로 바뀌어요. 네, 감도가 알아서 조절되게끔 오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이 왼쪽 하단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계기판. 저 지금 날이 좀 어두워졌는데, 날이 좀 어두워졌을 때 이 카메라 캠의 능력은 어떤지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날이 밝을 때보다는 조금 불안하게 다가오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안 보이진 않아요. 안 보이진 않는데, 야간에는 차량들이 라이트를 켜잖아요. 근데 그 라이트가 또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빛 번짐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고 있습니다.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 하고 있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으로도 충분히 네,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네, 회생제동 감도가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는 계기판 파워가 올라가고요. 엑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차지로 바뀌게 됩니다. 약 6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속 감지 카메라랑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가속 감지 카메라가 지금 앞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깜빡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야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청각적으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뭐 카메라가 있습니다라고도 알려주지만, 이렇게 하나의 더 장치를 통해서 카메라가 있다라는 걸 좀 더 주의를 준다. 요 방식도 상당히 좋은데요. 종료 지점까지 거의 다 도착을 해서 한번 이 아이오닉5를 오늘 간단히 시승해본 느낌을 총 정리를 해보면, 소음과 진동 부분은 역시나 전기차답게 생각보다 좋았다. 하지만 110km가 넘었을 때는 풍절음이 생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속력 부분도 역시나 전기차답게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이제 만들어줬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으로 놀라웠던 부분은 서스펜션 느낌이 생각 외로, 이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이 아이오닉5의 승차감 부분이었습니다. 이 차는 20인치 휠이 적용돼 있음에도 굉장히 승차감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약간 단단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딱딱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세팅에서는 가장 적합한 승차감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의 요철, 고르지 못한 노면을 지나갈 때도 딱 이 정도의 단단함이 가장 운전자에게 불쾌하지 않은 서스펜션 감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직진할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 혹은 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는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을 염려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오늘 제가 와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고, 카메라 캠 사이드 미러도 아직까지는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아이오닉5를 만약 산다면 저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카메라 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필요하고, 혹시나 고장났을 때가 무섭기 때문에 저라면 이건 아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에 이 가속하고 감속이 정말로 부드럽고 매끄럽다라는 부분 칭찬하고 싶고, 원페달 드라이빙도 지금 계속 제가 브레이크 안 밟고 가고 있거든요. 원페달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엑셀만 밟고 있어요. 그래서 앞차가 가까워지면 엑셀을 떼면 다시 또 지금 브레이킹이 걸리고, 다시 또 원활해지면 엑셀을 밟고,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정말로 쉽고 편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1%밖에 안 달았습니다. 네, 배터리 양도 굉장히 적게 달고 있고, 뭐 이런 부분, 사실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는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시승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 이외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과속 카메라랑 또 연동이 돼서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알려준다라는 부분. 지금 또 제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오른쪽으로 빠져라 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아이오닉5.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연기관 고인물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연기관을 물고 늘어지겠다라는 주의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좋고 그 내연기관이 주는 필링이 좋아서 내연기관을 계속 타고 싶다, 뭐 자연흡기도 타고 싶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이 아이오닉 5를 타보니까 그런 외적인 부분,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것 같아서 뭐 세컨드카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중에 뭐 와이프 차를 바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의외로 좋은 점들이 오늘 많이 발견이 돼서,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전기차들을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좋은 신기술들을 전기차에 먼저 넣을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오닉 5는 400V와 800V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이 GMP 플랫폼 적용으로 인해서 초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양산된 차량들 중에서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은 이 아이오닉 5랑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이에요. 아직 EV6는 양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EV6까지 하면 총 3대죠. 그리고 제네시스 GV60이 나오면 GV60까지 총 4대가 초급속 충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급속 충전기가 국내 몇 대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최근 들어 초급속 충전기를 많이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제 초급속 충전기는 주로 이렇게 고속도로나 휴게소에 먼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화성 휴게소를 시작으로 72개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8분 만에 빠르게 또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인프라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덜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충전기의 보급 속도가 그걸 넘어서서 2배, 3배 이상 달성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주유소를 주유소 저기 있네, 뭐 몇 미터 뒤에 또 주유소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충전소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전기차가 이 도로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의 전체적인 시승 총평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좋은 점이 많았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았다라고 총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 5에 대한 간단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